사실 이제 이거는 어제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답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이거 한번 꼭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지목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가운데 우리 한규현 대리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간당간당하게 전해요. 제가 취업을 앞두고 했던 고민, 좀 지원 동기랑 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듣는 수업 중에서 제가 특별히 되게 재미있고,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과목들인지 보니까 좀 인사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사 직무를 하면 조금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지 모르니까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휴학하고 인턴도 해봤습니다. 인사직무 인턴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만큼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굉장히 조직이 크고 다양한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우리 인터넷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보면 현대차는 특히 타기업에 비해 여성한테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이 질문이 추천도 하나 받았거든요. 바로 어차피 우리 한규현 대리님이 발표하셨으니까 바로 한번 이어서 물어볼게요. 네,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현대자동차 남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여성 지원자는 불리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남자가 더 많은 건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죠. 동료 직원분들 중에 남자 직원들이 더 많으시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조업 특성도 있고 또 과거부터 남자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성 지원자분들 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 선발 과정에서 전혀 성별로 차별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입사하신 후에도 성별로 업무에 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조직이 변하고 있고 여성 지원자라고 해서 불리하진 않으세요. 저희 팀만 보셔도 이제 뭐 어제도 방송 보셨고 오늘도 보셨을 텐데 반이 여자거든요. 저희 팀장님도 여자시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 일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히는 자소서와 읽히지 않는 자소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톡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김덕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다 읽습니다. 읽는 게 그 기본 골자고요. 읽히지 않는 자소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흥미가 없는 자소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를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마치 현대차의 모든 정보를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거 찾아보면은 현대차 지금 어떤 것들 신차가 나왔다 또는 뭐 현대 기아차 800만 대를 지금 달성했다 브릭스 지역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자기소개서인처럼 많이 쓰십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쓰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거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희망하는 회사가 어떤 연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다음 단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나열하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저는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지원해요. 이런 식의 어떤 한 뎁스만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나의 어떤 직무와 나의 성격과 내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쓰신다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현장 질문 들어온 부분이 자기소개서 심사 시
특히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그 서류 전형 평가관별로 약간 개인별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채용팀에서 그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좌우되지 않게 어떤 일정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보다 나의 얘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상 자기소개서를 조금 읽다 보면 이분이 정말 열정도 가득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한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제 앞에 있다라면 사실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물어볼 텐데 아시다시피 서류 전형이라는 거는 서류와 서류 전형 평가관이 그렇게 서류로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내 얘기가 얼마나 좀 전달력 있게 되는지, 전달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좀 자기소개서가 약간 좀 부끄럽더라도 뭐 우리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라도 좀 한번 보여주셔서 내가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전달이 되나 이걸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첨삭 같은 것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드러나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달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사 에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이분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을지 한번 물어보시죠. 아까 이쪽 1분단 쪽에서 하셨으니까 2분단 쪽에서 저희들 호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호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 역사 에세이 여러분들 이제 인적성 검사와 같이 보게 돼요. 역사 에세이는 대졸 신입 분들만 보시게 될 거고, 인턴 분들께는 이제 따로 보진 않습니다. 역사 에세이를 저희가 볼 때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저희가 역사 에세이 문제를 드릴 때 같이 줄을 통해 가지고 상세 내용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과 사건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많은 서적들도 읽으셨을 테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역사 에세이를 본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국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정해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좀 서술하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면접에 와서 안 한다라는 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다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한규현 대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채용제도 안내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접은 회사가 지원자분을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원자분들도 회사를 판단하는 시간이거든요. 본인한테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본인을 그대로 보여주셨을 때 만약에 뭐 탈락을 한다, 아쉽게 탈락을 한다 하면 그냥 여기 아닌가 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종 면접에 임할 때 임원 면접에서 조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야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면 나는 아마 다른 회사가 더 잘 맞나 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승열 대리님도 뭔가 비법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등을 할 때 꼭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 현장에 오셔서도, 왜냐면 사실 면접 현장까지 오셨다라면 어느 정도 많이 인적성도 통과하시고, 서류도 통과하시고,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 전형장에 오셔서도 많이 불안해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서 좀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약점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약점이 많이 생각이 나죠. 나 이런 거 잘 못하고 한기훈 대리보다 이런 거 못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약점을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 약점이 지적받았을 경우에 더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신감과 좀 자기 최면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자신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날 모든 걸 다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내가 꼭 이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면접관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면접관한테 이 말은 하고 가야 더 이상 후회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런 할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라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에 오신다라면 꼭 집에 가실 때 아, 이 얘기 못했네 하면서 조금 한탄하면서 가지는 않고 그래도 이 얘기는 다 했으니 결과야 어찌 되든 간에 나는 그래도 마음은 좀 후련해 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짧게 한기훈 대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배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분야입니다.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다만 가끔 실제로 배치되는 팀이 지원 분야랑 다른 경우는 있어요. 보통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도 읽어보고 인적성 검사도 보고 면접도 진행을 하는데 현업에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 지원자분들께서 다른 분야에 더 잘 어울리고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분들은 현업 업무를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보이실 때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지원 분야를 조정하고 다른 팀에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지망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선택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지망 같은 부분을 좀 선택을 하실 때에도 좀 약간 본인의 그 차순위 하고 싶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 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김덕훈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입사하고 나서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실제로 본부가 이동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내 공모제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사내 그 해외 주재원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한 분야의 한 팀에 입사를 해서 뭐 1, 2년, 2년 하고 퇴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실 텐데 본인 스스로한테도 그 동일한 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회사한테도 좀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입사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처음으로 입사했을 때는 플랜트 운영으로 입사를 했어요. 플랜트 운영으로 입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아산 공장에 있었습니다. 아산 공장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한 부분을 담당을 했었다가 거기서 이제 오래 한 근무를 하고 나서 기획실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기획실이라는 데 가서 실제로 전략 기획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쪽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보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또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 쪽으로 또 채용 쪽으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은 이제 한 직무에서 뭐 10년, 2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싶거나 그런 기회가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세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내가 입사하자마자 나 여기 아니에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치받는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받아놓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고요.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직무 토크에서 사실 이제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주신 게 인사팀 사원이 맡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가 연차별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연차별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네. 자, 연차별로 어떤 직원들의 1년차는 이것만 하고 2년차는 이것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저희 H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사원들이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리분들도 당연히 했고 과장분들도 했고 차장분들도 했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뭐 중요성을 따져서 이거는 사원이 해야 1년차가 해야 돼, 이거는 2년차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그 사원이든 대리든 1년차든 3년차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책임감을 드리고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그 담당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서 일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입니다. 16년 채용과 자소서 항목이 중복되는 문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만 적어야 되나요? 그냥 단호하게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쓰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과 반년 전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썼던 내용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달라지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걸 쓰시는 게 맞는데요. 아마 반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바뀌는 일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기소개서를 다시 리뉴얼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얘기가 잘 전달이 될까? 이런 정도만 고민을 해주신다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2년 미만의 타회사 경력이 불이익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2년 이상이어도 좋으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다라면은 얼마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대강적으로 이렇게 조금 사전적으로 그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은 한번 답변을 드려봤고요.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것도 궁금하다, 아니면 정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편하게 이 손을 들고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질문 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 하시는 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한 분 하시게 되면은 막 이렇게 서로 하시게 되는데 시간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빨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화면에 띄우는 이런 질문보다는 이렇게 완전 정말 라이브잖아요. 이런 질문을 더 선호하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맨 뒤에 분. 저는 궁금한 점이 전략 지원 분야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공 무관이라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평점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입사 지원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뭐 스펙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많이들 하고 말을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현대차에서는 동아리, 학회, 뭐 상장 이런 것들 기입하는 란이 있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뭐 부모님 뭐 이런 칸들도 있었고 뭐 해외 경험 뭐 이런 칸들도 있었습니다. 자, 입사 지원서에 칸들이 있다는 거는 보겠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칸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 과목을 보겠다고 학점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학생의 기본이 당연히 학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것만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보겠다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필요 없는 항목들은 혹시 여러분들께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항목들은 과감히 다 지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학회, 학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답변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우리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전공 성적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전공 성적 같은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학점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과연 이 학생이 특히 좀 연구개발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학생의 학점 중에 어느 정도가 전공 성적이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영역별로 사실은 이제 참고치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학점이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 과목을 아주 최소한으로 이수하시고 그 평점을 높이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제 학점 같은 것도 이제 취업 때문에 신경이 쓰시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적어도 이 전공을 저는 했습니다. 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신다면 일정 정도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전공 이수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예, 저는 자소서 1번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1번 항목에 대해서 쓸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고 세세하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움직이게 하는 것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을 갖춰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자님 움직이는 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뭐 거창한 거든 거창한 게 아니든 저는 이제 그 질문은 지극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꼭 회사와 결부시키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현대 자동차와 꼭 결부되게 가는 경험을 갖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 정말 여러분 개인한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움직이는 게 뭐 재미다 그러면 전 정말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재미가 있어야 움직이고 나는 그 움직인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좀 해봤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신 질문해 주신 지원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 문항에 관련해 있어서는 지극히 정말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한 흔적들 이런 부분들을 들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절대 너무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맞춘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저희가 무브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저희 그 그룹사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뭐 해피무브, 그린무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대 무브, 6대 무브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승열 대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 불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5개월 전, 6개월 전만 해도 현대차에 관심 없는 분 굉장히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턴가 이 자소서 때문에 나의 힘의 동력이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한 마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피무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이는 동력이 어떤 것들인지 한 번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군대를 어제 전역했는데요. 저는 축하드립니다. 근데 각이 아직 좀 많이 전역하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데 이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뭔가 모든 남자들이 이제 다녀오는 군대 얘기를 하는 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이게 있는지. 자, 모든 자소서에는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는 아까 학생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남자라면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갔다 온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경험이 있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당연히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갔다 왔어요. 남들이 하는 모든 경험들이 똑같이 내 경험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은 글쎄 그건 좀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것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씀에 있어서 나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 1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직무와 또는 내 이 회사와 어떻게 연계를 갖고서 쓰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결국 전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사실 같은 남자도 해군 나온 사람이랑 육군 나온 사람이랑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군대별로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그때 거기서 엄청 힘들었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 와닿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쓰려고 하신다라면 그거를 같이 공유를 못한 사람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성 서류 전형 평가관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군대에서 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친구한테 성장에 값진 경험이 됐었겠구나. 이거는 확실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군대에서 참호를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는 건 뭔지 알 것 같은데 뭔가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뭔가 남들은 하지 않는 엄청난 경험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들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원자분들이 사실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는 경험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다니시고 군대 다녀오시고 동아리 활동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방학 때 배낭여행 다녀오시고 그 정도겠죠. 엄청난 스페셜한 경험, 예를 들어서 세계 일주를 해야 된다거나 남미 배낭여행 갔다 왔습니다. 꼭 이런 거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과정을 거쳐 오셨지만 그 안에서 내가 깨닫고 발견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쪽. 우리 정말 건강히 전역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졸업 유예생과 졸업했는데 졸업 후에 공백이 있는 학생과 평가의 차이를 두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그 부분은 평가에 어떤 차이를 두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백을 두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예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공백이 있으면 졸업했는데 이 친구 공백이 있으니까 뭔가 좀 취업을 그때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유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유예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님들 같은 경우 날카로우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백이 있느냐 아니면 유예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설득만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비록 예를 들면 2016년 8월에 졸업을 해서 아직 지금 이제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떠한 걸 했다라든지, 그리고 그때 어떤 것을 느낀 게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공백 있으신 분들이 면접장까지 오셔서 그 공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그 면접관이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면접관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하셨나요? 정말 선의를 가지고 그 면접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려고 물어봤는데 긴장을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빈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오늘 대미를 장식해 줄 분. 예. 네.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이제 인재 채용팀으로 오시면서 네.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인재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재가 똑똑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있었을 때,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인재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이 된 회사예요. 과거에는 아까 여직원 분들과도 연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회사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대생 위주로 뽑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0년 전, 20년 전에는 여자분들께서는 많이 공대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 현대차 하면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브랜드적이라든지 고객한테 좀 더 기대하지 않은 가치를 드리기 위한 모든 프리미엄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획일적인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한계가 느껴진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여러 융합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훌륭한 인재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본인 스스로 저희가 말하는 창의적인 인재라는 거는 내가 이것을 잘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해서 협력해서 새로운 것들의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대생 위주였다면 지금은 뭐 법대생들도 뽑고요. 또는 뭐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도 뽑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인재라고 하면은 본인에 맡은 분야에서 좀 내가 자신있게 어떤 그런 책임감 또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나는 교육 쪽을 가고 싶다고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이 중요하나요?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이 글로 갈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전공했고 내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팀에 갖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통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가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물어보시는데 자, 연구소뿐만 아니라 모든 플랜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한 부분에 특정된 역량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보고 싶은 역량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어떤 가고 싶은 회사와 가고 싶은 분야에 맞추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을 갖고 이러한 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너네 회사 현대자동차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그 채용 토크를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그 직무 토크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채용 토크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저희 똑같이 이제 직무 토크와 채용 토크가 진행될 예정인데 매뉴팩처링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내일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길 바라고요. 오늘 이상으로 채용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